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어제 창원시와의 신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마산 로봇랜드로 촉발된 경남도와 창원시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감정 싸움의 피해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보도에 송현준 기자입니다. 마산 로봇랜드 사업 철회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경상남도는 아예 창원시와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창원시하고 공동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을 거예요. 광역시 운동이나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당장 마산 지역 대형 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마산 로봇랜드 사업은 약 14% 정도 공정을 보인 채 현재 사업이 중단돼 있습니다. 만일 경상남도가 손을 떼면 이 사업은 중단할 수밖에 없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주민들은 재산권의 불이익까지 참았는데 갑작스런 경상남도 방침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주민들이 안 그래도 그걸 해안관광지 하는 쪽에만 묶어놓지 왜 그 해안관광지 사지 않는데 거기다가 토지거래를 묶어놓고 재산상의 피해가 많지. 정치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주영 국회의원은 로봇랜드 등은 마산 유일의 국책사업이라며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유감을 표시했고, 안홍준 국회의원도 지역 경제 부흥을 바라는 시민들의 여망을 생각해 감정적인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하면 충분하게 저는 이 문제는 극복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선언,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결코 인정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마산 로봇랜드와 관련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제대로 된 협의 한 번 없이 사업을 중단하고 향후 공동사업도 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 몫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공동사업 중단이란 폭탄 선언이 나온 것은 경남도와 창원시 사이에 누적된 갈등이 원인입니다. 중앙정치 중진들이 지역에 내려와 단체장을 차지하며 힘겨루기만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경상남도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한 4천여 가구 규모 아파트 현장입니다. 사업 승인 직후 창원시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창원시 공무원들이 허위 사실로 도정을 음해했다며 감사를 벌여 국장급 등 3명이 징계 회부됐습니다. 하지만 갈등 속에 아파트는 넉 달째 착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주도한 옛 마산 서승동 집창촌 철거와 마산의시장 명품 야시장도 창원시의 반대로 중단됐습니다. 반대로 마산 야구장 건설비 200억 원 지원을 창원시가 요청했지만 경상남도는 거부했습니다. 2018년 창원 세계사격대회 50억 원 지원 요청도 마찬가지로 거부됐습니다. 누적된 공방에 시민들은 괴롭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갈등은 양 단체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뭐라냐니까 서울이 중기에 서울에서 은퇴한 사람 둘이가 와서 싸움하게 한다는 등이야. 깨놓고 말했어요. 홍준표 도지사와 안상수 창원시장은 같은 검사 출신의 사선 국회의원을 함께 지냈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낸 경력도 같습니다. 거물급 정치인들의 힘겨루기에 행정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방지하고 앞장서서 해결해줘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일을 오히려 솔선해서 만든다고 하면 그건 정말 비난받을 일이죠. 경상남도와 창원시에는 당장 경남 부산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놓여 있습니다. 지역 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부산시와 경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남도민은 외면한 채 힘겨루기만 하는 두 정치인에 대해 뭐하러 지역에 내려왔냐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오늘 오전 11시 홍 지사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 준비는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신청 등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홍 지사는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지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8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폭력조직 행동대원 42살 신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1월 통영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병원 직원을 폭행하는 등 다른 응급 환자의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응급실 내 소란 행위가 다른 환자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며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가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6살 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오 씨는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 유명 가수의 공연 티켓을 팔겠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72명으로부터 5,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때 침수 우려 지역으로부터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대피소가 설치됩니다. 국민안전처는 마산 공설운동장과 삼천포 종합운동장 등 창원, 통영 등 9개 시군의 학교와 공터 등 26곳을 침수 지역 차량 대피 장소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최근 10년 동안 여름철에 6만 2천여 대의 차량이 침수돼 3,200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메르스 사태는 진정됐지만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소비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경남에서 큰 타격을 받은 농촌에 힘을 보태기 위해 농촌에서 휴가 보내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종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체험객 발길이 뚝 끊겼던 농촌 체험마을. 기다렸던 반가운 손님들이 찾았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이 단체 현장 체험에 나선 겁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를 조심스레 하나하나 따봅니다. 먹기만 하던 과일을 농촌에서 직접 접하고 수확도 해보니 새롭습니다. 토마토 같은 거 처음 따봤는데 너무 주렁주렁 매달린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고 애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예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이 농촌 체험 마을도 일반 방문객들은 70% 정도 회복했지만 단체 예약은 예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예약을 해오는 단체 손님 같은 분들은 아직까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휴가철 되면은 많이 올 거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이왕이면 여름 휴가를 국내에서 특히 어려운 농촌에서 보내자는 캠페인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외로 휴가를 가시는 것보다 우리 농촌에서 휴가를 보내시면은 국내 경기도 활성화되고 우리 농업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농촌관광 체험단 운영에 들어갔고 창원 상위도 기업들에게 경남의 농촌에서 여름 휴가 보내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 곳곳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또 현재 창원과 양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리산과 남해안 일대론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지나겠고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 자정까지 20에서 60mm 정도입니다. 또 현재 남부지방에 지금 장마전선이 위치하면서 우리 지역으로 비를 뿌리고 있고요. 이후 중부지방을 지나 주말쯤 북한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리는 비는 올해 마지막 장맛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창원과 양산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장마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24.6도로 전 시간에 비해 3도가량 오른 모습입니다. 한낮 기온은 창원이 27도, 창녕이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대체로 28도 안팎에 머물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렇게 기온 자체는 평년보다 낮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내일 오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까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올여름 벼병충해 발생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은 사천과 고성, 남해와 하동 등 경남 6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벼멸구는 발견되지 않았고 흰등멸구는 방제 기준치에 크게 못 미쳐 방제 필요성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집중호우 등으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예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차량 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경남 전시군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경남도는 자동차세를 2번 이상 내지 않을 경우 상습 체납 차량으로 보고 다음 달부터 시군 간 자동차세 징수 촉탁제를 도입해 차량 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경남도 내 지방세 체납액은 2,046억 원이며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이 695억 원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차 과태료 체납 22건에 8천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전자예금 압류는 금융기관 전산 시스템에 연결해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계좌에서 체납 금액만큼 압류하게 되고 은행 거래가 중지됩니다. 창원시는 체납액 징수를 늘리기 위해 상반기에 시범 실시한 전자예금 압류를 하반기부터 본격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폐설에 있는 춤 공연 김선희의 우리춤 2015가 내일 저녁 7시 30분 창원 3.15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공연됩니다. 갤러리필 초대전 페이퍼 온 페이퍼 이건희 개인전이 내일까지 창원 갤러리필에서 전시됩니다. 코믹 음악 발레 이상한 챔버 오케스트라가 오는 29일 저녁 7시 30분 진해 문화센터 야외 공연장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